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 창의 오원근입니다. 7월 1일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냈는데요. 오늘 충북시사토론 창에서는 청주시 통합 10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10년, 100년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환 청주시 분평동 성당 주임신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완희 청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주 청원 통합 아주 어렵게 이루어냈죠. 이 통합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상징적인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규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두 글자 순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청주와 청원은 원래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곳이 하나로 합쳐진 순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순리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남기현 교수님 어떤 네. 키워드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우여곡절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8년 동안 청주 청원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다행히 통합을 이루어졌는데 10여 년 지나온 세월 속에 특별한 그 이슈 제기 없이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최초로 주장한 저로서는 정말로 천만다행이다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여곡절 천만다행. 이수환 신부님 어떤 키워드 갖고 네, 나오셨어요? 저는 고진감래로 정해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통합이 3번 실패하고 4번째 가서에 성공을 했죠. 또 성공 후에도 약속은 잘 지켜질지 또 갈등이 더 심화되는지는 않을지 뭐 이런 걱정들 그러면서 한 10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또 잘못되면 역사도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다행스럽게도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뭐 대부분의 그 상생발전 협약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고 또 갈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 나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봐서 이제는 이제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좋은 일만 있어라 하는 마음으로 고진감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네. 저는 동행, 반구, 심리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통합 직전에 청주시장이셨던 한범덕 시장께서 동행을 이야기하셨고 예. 함께하니 행복하다. 예, 예. 그리고 이종윤 청원군수께서는 반구 심리를 말씀하셨어요. 100리를 가려는 사람이 90리를 가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는 자세로 통합을 이제 추진하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준비를 예. 해봤습니다. 네, 통합된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통합을 위해서 3번 실패했고 4번째 역사적인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남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94년에 전국의 도농 통합이 이제 1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제도, 특히 그 정치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수환 신부께서 이제 통추위 위원장이 되시면서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종윤 군수 또 한범덕 시장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께서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 통합을 실천하기 위한 그 전략 과제로 선정을 함으로써 통합 준비 작업이 잘 이행돼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은 주민주도의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한 10수년 늦어졌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그 탄탄대로를 지켜갈 커다란 의미를 지닌 그런 통합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신부님 통합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떻게 과정을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3번의 실패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경험 삼아서 경험도 축적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4번째 성공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일이지만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면 그 정족수 채우지 못해가지고 뚜껑도 열리지 못했을 거예요. 또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이제 또 상생 발전 협력 방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공적인 통합의 1등 공신은 반대했던 주민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대한 분들의 그 노력, 그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두 분이 뭐 현장에서 계속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굉장히 뭐 설득력 있게 잘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의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결정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주민 참여, 뭐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두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 진정성을 서로 확인하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중앙정부나 뭐 이렇게 정치권의 노력이나 어떤 방향성 설정 이런 것에서도 충분히 그 플러스 요인이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원희 의원님 어떻게 과정을 보십니까? 중요했던 것은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선행적 실천이 이제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뭐 조기 실시라든가 청주역 옥산 간 확포장도로 착공이라든가 공무원 인사 교류 그리고 뭐 광역 행정 협의회 시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것이 통합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민관정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통합이 돼서 출발한 것도 중요한데요. 그동안 10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 지난 10년의 통합 이후에 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통합운동을 주관한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보완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시장 후보자나 시장들이 당선되고서 통합 청주시가 왜 필요했는가 그 필요성, 그 의미, 목적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75개, 76개의 어떤 합의 사항 같은 것들도 이제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좀 한 발자국 들어가서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내가 롱런하고 안정화하고 하는 것에 협약 사항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가슴이 좀 아픈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 여기 의원 나와 계시지만 의원들도 몇 년까지는 당연적으로 청원군 의원 출신이 해야 된다. 또 청원군 공무원 출신이 해야 된다. 또 몇 년까지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사항, 그것이 사실 합의 사항이지 효과적인 어떤 최선의 목표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켜지면은 거꾸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10년 후부터 논의됐던 거니까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청주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 나오는 것이 조금 이제 저는 좀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또 공직이 바로 서야 우리 지방정부가 바로 선다는 말씀도 있듯이 이제는 능력분 위에 인사정책으로 우리 청주청원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지난 10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도시 간의 이제 지역 발전 지수라는 걸 이렇게 이제 도시마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통합 이전과 통합 후에 비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와 2022년 비교를 한 자료들을 보니까 생활 서비스 지수는 8위에서 36위로 좀 떨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복지하고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해졌다. 다른 전국 도시와 비교한 건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 지수, 종합 지수도 2011년도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 11위에서 이제 22년 13위 정도. 예, 뭐 예. 이제 뭐 거의 큰 뭐 차이는 없는데 한동안 2016년도에는 20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상승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지수들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통합을 통해서 얻은 효과와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0년이 됐으니 좀 제대로 좀 평가를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이민규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인위적인 통합, 도시와 도시의 통합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제가 청주와 청원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곳이 합쳐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늘 예를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으니까 이게 시내버스 노선도 엉망이고 뭐 환승 시스템도 엉망이고 그랬던 식으로다가 계속 청주청원이 지내왔던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청주시 도넛구조니까 청원 군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청주 한복판에 청원군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 통합으로 이렇게 해소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뭐 경제적인 아니면은 뭐 숫자적인 효과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청주 시민에게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도 얼마나 많은 편익이 돌아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세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 다 청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약속들을 이제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놨는데 이게 지켜질 건지 안 지켜진 것이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민들의 어떤 그런 그 의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제 원래는 강제위원 협약사항을 지키는 예, 예. 강제하는 그런 위원회 이런 거였었는데 이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바뀐 거에 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4년 동안 그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시명칭은 뭐로 할 거냐, 구청의 위치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구청의 명칭은 뭐로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의 약속들이 많이 지켜졌다고 지금 제가 한 85% 정도 완수하고 떠났었으니까. 근데 아마 사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6년 반 동안 음성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을 하다가 6년 반 만에 오니까 외적인 모습의 변화는 꽤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내적으로 어떻게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뭐 도로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건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변화가 있다. 앞으로도 삶의 질 문제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합 당시 방금 전에 얘기도 나왔는데 상생 발전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남기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75개 조항에 보니까 그 기획, 행정, 농업개발, 지역개발, 산업경제, 복지, 환경 이런 분야에 이제 그 거의 완료 중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시 명칭을 결정하라든지 위치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구청 청원 분지역에 위치하는 거라든지 또 12년간 전반기 의장, 후반기 부의장을 청원군 출신으로 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지켜졌고 또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도 이제 지켜졌고 그러나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제 뭐 잘한 것은 이미 뭐 다 홍보를 해서 잘 알겠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좀 본다면은 동물원 문제라든가 어린이관 또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청원군 지역을 이전해서 좀 폭넓은 어떤 형태의 어떤 문화 시설을 갖추자 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동산 수목원, 청남대 이런 것들의 문제도 사실 충청북도와 연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충청북도가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청주시가 성장하면은 충청북도란 대척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중요한 핵심 도시가 하나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대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주시가 나머지 11개 시군을 지원하는 그런 중요 도시로 이제 전환된다.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청주청원 통합해가지고 정부에서 아마 1년에 한 200억 정도, 우리 자체 예산 포함해서 200억 정도의 군 지역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민원 사업 해가지고 나눠 먹기식에 불과했거든요. 10년이면 2천억입니다. 이런 2천억을 정말로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개, 최소한 4개 구청별로 해가지고 4개만 정리했어도 500억짜리 중요한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나눠 먹기식 민원 형태의 그 처리 이런 개념보다는 청주시가 공동으로 어떤 그 발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어떤 그 청무원 출신, 청주 출신 이거 이제 그만 따지고 이제는 능력분우의 인사정책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과 함께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 상생발전위원장에게 뭐 오기 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냐 그랬더니 이제 97% 정도가 진행이 됐다. 97%. 이제 답변을 얻었는데 75개 조항이니까 하나만 못해도 1.5, 2개 못하면 아마 그 3% 정도 해갖고 97, 2개 정도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되는데, 또 이 상생발전 방안이라는 게 그냥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부분들은. 그래서 이미 그 했지만 아직 완결되기까지 계속 해나가는 부분들도 이제 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또 이제 지금 안 된 거 아까 미등산 수목원하고 청남대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할권이 도에 있거든요. 청주시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을 뭐 어떻게 그 발전 방안을 지켰다고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지켰다고 봐야 된다. 청주시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행한 것으로 쳐서 이제 지금 97%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있고요. 지금 이제 안 된 부분들이 이제 동물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비 지원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생 발전 방안이 100%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거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대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물원 이전을 하지 못했으니 어떤 거를 통해서 그쪽에 그 이익을 줄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시설을 그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시장님 말씀도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체육시설이 아마 지금은 청원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 내수 지역 뭐 이쪽으로 이제 이전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체육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97%의 완성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기 교수님, 네. 이 통합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이 때문에 뭐 청주시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청주시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그 부분이야 숫자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뭐 간단히만 봐도 그 통합 당시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 합이 그 1조 8천억 정도 됐습니다. 총합이. 근데 지금 24년도에 통합 청주시의 예산이 3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큰 증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수치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 총생산이나 경제 성장률 차원에서만 봐도 꾸준히 높은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일정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는 달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창원이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비수도권에서 최대 도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등장하면서 약간 초기에 인구 유출 같은 걱정도 있긴 했지만 이 청주 청원 통합으로 뭐 이제 인근에 대전, 천안 이런 데하고 바로 인접하게 된 겁니다. 세종, 대전, 천안 이런 데하고 바로 인접하게 되면서 그 뭐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 같은 것도 훨씬 현실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상징성을 얻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수로 보면 지역 경제력 지수가 2012년 30위에서 2022년 15위로 꽁투 뛰었어요. 예, 창원이나 고양시가 이제 경제력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청주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극명하게 보이는 게 산업단지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총 그 조성된 산업단지가 10개소이고 조성 중인 곳이 또 10개소예요. 그리고 이제 뭐 승인 신청이나 투자 의향서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7개소가 있는데 그 면적으로 따져보면 4,860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한 1,470만 평이고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한 6,750개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어.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력 지수가 높아져서 세수 확보나 일자리 창출 같은 효과들은 상당히 컸다. 문제는 이제 난개발이 좀 심화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산업단지처럼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난개발은 좀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읍면 지역에 개별 입지로 인한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심각해요. 특히나 이제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그 평균 경사도가 있어요. 청원군이 20도였고 청주시는 15도였는데 이게 다 15도에서 20도로 다 통합이 돼버리는 바람에 난개발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LG화학 같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런 경제들은 산업들은 많이 발전이 됐고 대신에 이제 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뭐 지식, 문화, 관광 산업들은 아직도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 대기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소각장이 청주에 대거 들어와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이제 국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꿀잼 청주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청주의 정체성, 청주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남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네. 새롭게 청주시장이 민선되고서 한 번도 연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년 단임식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청주 시민한테 뭘 좀 확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내용적 차원의 어떤 역할보다는 좀 더 어떤 그 표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꿀잼 도시에 대한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주가 가지는 어쨌든 도농 통합 도시거든요. 지금도 청원 생명살 그럴 때 일반인이 봤을 때 야 청주시인데 무슨 갑자기 청원 축제를 하냐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농 통합을 하면서 청주와 청원이 공생하는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자원들을 어떻게 잘 분리해서 이 윈윈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육문화 도시로 계속 또 생각해왔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문화 도시만 갖고서는 또 현재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전부 다 이제 IT, BT, CT 이렇게 그 시대가 원하는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모든 전국의 자치단체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오송오창을 집중 발전을 시키는 전략을 구상해서 청주의 먹거리로 또 우리나라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그 충절 양반의 곳이 교육의 도시로서의 어떤 그 교육의 특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또 나와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통합하자는 가장 큰 의미가 청주청원 통합해서 모든 청주 청원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그 취지를 담았으니까 도농의 균형 발전의 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예, 신부님 청주의 정체성, 청주의 브랜드 관련해서 한번 글쎄요, 뭐- 꿀잼 청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뭐 해주시죠. 노잼 도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예. 꿀잼 도시로 좀 만들어서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 관광객들도 좀 유치해서 잘 사는 청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겠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낭성의 코베아 캠핑랜드도 유치하고 또 초정의 미디어 아트센터 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뭐 옥하구호까지 연계를 하겠다. 뭐 그 외에도 청주에 뭐 청남대 국립청주박물관, 동물원, 뭐 현대미술관도 많지 않습니까?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또 어떻게 엮어서 특화하느냐도 문제가 있죠. 더 나아가서 저는 뭐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남에게 줄 수 없다. 시민이 재미가 없는데 뭐 재미를 오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청주 시민이 재미있게 살는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건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복지 분야도. 그리고 또 재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도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앞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청주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 뭐 얼마 전에 그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뭐 우리가 오송 뭐 지하차도 이런 게 청주의 이미지로 떠오른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찮게도 같이 이거를 동질성 있게 느낀 곳이 대전인 것 같아요. 아, 예. 대전도 꿀잼 도시 표방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대전만 해도 그 이제 뭐 광역시하고 기초하고 비교하는 게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규모는 그렇게 청주가 뭐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비교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성심당 사태만 봐도 대전 예, 예. 그 대전의 성심당인데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만 봐도 대전은 약간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청주가 하고 대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구조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은 그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예. 근데 청주는 그 이 경제 그 생산 중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이렇게 놀러 올 기반을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청주는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주 시민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주시가 이렇게 꿀잼 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갖춰 나가는 걸 보면 이거 일단은 우리 청주 시민들이 즐길 거리들을 확충하는데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이 꿀잼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주가 이렇게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있는 거는 같다. 이런 그 느낌은 듭니다. 다만 짧은 기간이잖아요. 재임 기간 짧은 기간인데 이것만으로 뭐 이게 성공했다 안 했다 잘 될 것 같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쨌든 청주 시민들은 세종이나 대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종, 대전에 비해서 청주시가 문화나 예술 관련한 즐길 거리가 압도적으로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청주 시민들에게 좀 고차원적인 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좀 그 노력을 하면 어떨까 이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청주의 정체성, 청주의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일단 뭐 아까 이야기한 꿀잼 도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도시가 발전을 전략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 2050 도시기본계획인데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변경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 사실은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시청사 계획을 이제 백지화시키고 새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방향성들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줄 수밖에 예, 예.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한 BTIT, BTO 그런 이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방사광 가속기까지 이런 이제 발전 축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는 역사 복원, 전통 문화에 대한 복원을 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기본 계획에서 중앙공원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뒤처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이제 꿀잼 도시 하면서 작년에 눈썰 매장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까 10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송 참사에 대한 이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 자연재해나 사회적 참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는 통합청주시 10년이 되는 해, 앞으로 100년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청주시 미래에 대해서 신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뭐 하루 이틀 되는 화두도 아니고 저는 청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나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소득과 관계되어지거든요. 뭐 예. 대표적으로 사회보험만 본다 하더라도 은퇴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연금이라는 제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아프면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 또 일하다가 뭐 실업 되는 경우에 나오는 이제 고용보험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소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소득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일자리 문제예요. 근데 청주에는 시니어 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이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탁월하게 많고 또 일자리만 해도 만여 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고령사회 대책은 웬만큼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 청년 일자리는 저출산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지거든요. 뭐 왜 청년들이 연애를, 뭐 결혼을, 집을, 아이를 포기하느냐, 4포, 5포 이 얘기 나오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고 또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 자녀까지 포기해서 저출산 문제가 극화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저출산 문제의 접근 방법도 그냥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를 지원 이런 측면보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 일자리 강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남 교수님. 네. 예.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특례시로 전환하는 것이 꼭 뭐 100% 뭐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전국을 봤을 때는.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전국만 늘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를 놓고 봤을 때는 국가의 혜택을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특례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역할도 충청북도가 잘 협의를 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종시가 사실 저희들 뭐 20년, 30년 전에 그 지역균형 발전 우리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학교운동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세종시라는 것이 지리적 경계의 세종시가 아니거든요. 세종시라는 것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청주, 천안, 대전, 옥천, 영동 중부권을 아우러 가지고 국가 중심 축이 돼서 전국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혜택이 이런 청주권, 천안권, 대전권 이렇게 분산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해왔던 건데 이게 공무원도 바뀌고 또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마치 지리적 경계의 세종시에만 그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 갖다 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저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으로 내려올 때 오송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행정안전부는 특히 전국의 공무원들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데라 호남 고속철 또 경부고속철 또 경부선, 그 중부고속도로 다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종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청주시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가지고 전국의 지방분권연대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에게 오기로 하고 또 필요하면은 특례시 우리가 지금 충청도에 대전, 세종, 충남, 그다음 충북이 4개 계시잖아요. 뭐 충청 메가시티 이거 형식적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3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청주시를 특례시로 해서 3대 2 정도는 해놔야 나중에 충청권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특례시를 만든다든가 자족도시를 만드는 일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짖고 남에 따라가는 이런 정책보다는 정말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주민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 청주시의 먹거리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의원님 지금 특례시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포함해서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의견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00만 자족도시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100만 도시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주청원 통합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3만 명, 3만 2천 명 정도 늘었어요. 10년간.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3천 명꼴 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상황을 보니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1,000명 정도 늘었어요, 인구가. 이 속도라고 하면 사실은 100만 명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다. 그래서 뭐 목표는 세울 수 있겠으나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이제 핵심 주제로 가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차라리 뭐 자족도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위한 자족도시 청주 예. 뭐 이렇게 좀 목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성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 산업 경제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테고 청주공항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국제 뭐 비즈니스나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도시 기반 시설이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공공교통 시스템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연말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긴 했으나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 청주의 시내버스는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문제나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의 목표 방향으로 좀 세워서 정말 그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의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례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특례시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구 100만 명이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 100만 명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100만 명을 도달해서 특례시가 되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바뀌어져서 특례시가 가능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떤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청주시 입장에서도 특례시는 매력적인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청주시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게 미래 100만 자급도시예요. 근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때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특례시가 이제 지방자치법 안에 처음 들어가면서 이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고는 있었는데 여기 충청북도에서는 특례시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반대하고요. 청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다 그냥 뭐 엄청나게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특례시가 될 수 없었고 뭐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법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청주시를 상정한 특례시 입법이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교훈을 잘 이렇게 되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100만 자급도시. 보면 100만을 달성한다는 건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서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북 내에서 인구를 유입하겠다라는 은유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급도시, 충북 내에서 청주시가 인구가 50%가 넘어요. 근데 예. 청주시가 여기 청주시 안에서 이렇게 문 걸어 닫고 자급도시를 하겠다? 그럼 나머지 충북 도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래 100만 자급도시라는 표현 자체가 그 충북 내 다른 시군이나 충청북도의 심기를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심기를 거슬리게 하면 될 것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상생하면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오창이나 오송 같이 청주시 관할 구역인데 청주시가 관할권이 미약한 뭐 이런 지역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오히려 충북청북도하고 이렇게 좀 한번 그 계급장 띄고 싸워보자 할 때는 오창, 오송 같은 걸 가지고 좀 이렇게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청주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주변 지역에 미운털이 박히는 행동들이 좀 있긴 했지만, 올해 이제 청주시정연구원이 발족을 했는데, 청주시정연구원에서 조금 이제 세련되게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30초 안팎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해주실까요? 신부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청주시는 통합으로 이미 발전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지역의 소멸 역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뭐 두 분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특례시나 100만 자족 도시를 염두에 두고 인구 유입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 전체가 어떻게 살만하는 지역이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지난 어떤 시간들의 아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 청주 시민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뭐 기도합니다. 예, 예. 이민규 교수님 마무리 발언 네. 부탁합니다. 저는 청주시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다가 수도권만 발전하는 속에서도 어쨌든 청주시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대견하지만, 청주 시민이 그 외지에서 어디 사세요? 청주 삽니다. 청주 뭐가 있죠? 했을 때 대답할 게 없어요. 뚜렷하게 대답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4년마다 그냥 시장이 계속 바뀌면서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청주는 아주 깊은 역사성 가지고 있고요. 규모도 충분히 대도시고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는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주도로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좀 시민까지 합세해서 100년 동안 이어질 좀 정체성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박 의원님. 그 청주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100년의 계획들을 세우는 시기에 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주 청원 통합이 결국은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주민 주도로 거버넌스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라는 도시가 지금 이 거버넌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거버넌스를 다시 복원해서 청주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청주의 100년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겠다. 특히 그곳에서 청주의 특성인 대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 그리고 1000년 이상의 역사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기현 교수님. 예, 제가 오늘 토론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예, 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청주시가 앞으로 100년 대계를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청주시 균형 발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경쟁력 있는 청주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 공감 균형 발전, 경쟁력 확보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청주 청원이 거의 10수년을 거쳐서 주민 주도의 통합을 일궈냈습니다. 이 이후 실제 관계 공무원들과 정치인에게 통합 청주시를 맡겨보니까 사실 이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기 입신양면을 위한 이런 그 역할보다는 우리 89만 청주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또 미래 발전 지향이 무엇인가를 좀 깊숙이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년을 맞은 2024년은 앞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청주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 가면서 도농이 어우러져 상생 발전하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